그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먼저의 것은 A이고 그 다음이 B로 IB는 연대상으로 두 개의 형 IB1, IB2로 나뉘어진다. 그는 극동에서의 석관묘 출현을 시베리아의 유사한 묘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그는 그러한 묘들을 청동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유적들 중에 하나라고 간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중국 문화권과 대립되는 북방 시베리아 청동기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 발전했다. 석관묘를 통하여 그러한 일면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판석을 사용하여 관을 축조하는 방법 자체는 안드로노포의 주민은 문화기에서부터 비롯됐지만 안드로노포의 주민은 미누신스크 이동 지역으로 거의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카라수크기에 이르면 양상이 일변하여 안드로노포의 주민을 우랄 서편으로 쫓아내고 카라수크의 주민은 그 영향력을 오르도스 천산산맥 지방에까지 파급시킨다. 이러한 흐름은 오르도스 열하 지역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연속적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석관묘는 그러한 경향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선은 극동지역의 석관묘 전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반도에서 이들의 확장 시기를 카라수크 시대로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음의 사실, 즉 한 지역에서 석관묘가 출현한 것은 기원전 1000년대와 2000년대의 경계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삼상 차남이 추정한 연대와는 5세기에서 7세기의 차이가 있다. 황기덕은 한반도 북서쪽의 지성묘, 석관묘에 대해 신빙할 만한 연대 추정을 하고 있다. 부장된 도구와 칭위학을 근거로 해 그는 다음의 결론으로 이끌어간다. 즉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석관묘와 침촌의 남방식 지성묘는 그 연대가 기원전 2000년대 말에서 기원전 1000년대 초로 추정되는 팽이 모양의 토기가 있는 주거지와 같은 시대에 나타났다. 더욱더 이전 연대, 기원전 2000년대의 석관묘는 북한 고고학자의 공동지필의 개설서 속에 나타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연대는 근거가 전혀 없다. 북한의 연구자들은 청동기 시대에 다른 종족이 북쪽에서 한반도로 이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발생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모든 연구자들은 지성묘와 석관묘가 대략 청동기 시대의 어느 한 기간에 속했으며 하지만 지성묘는 다소 일찍 출현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거석 축조물의 연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옴에 따라 낮아지나 이러한 축조물의 변종이 많다는 사실은 그들이 오랫동안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연대 추정은 원칙적으로 분포권 내와 그 경계 밖의 유적들에 대한 칭위학적 분석과 비교, 대조로서 이루어졌다. 정확한 방법에 의한 절대 연대는 거의 이끌어낼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얻은 방사선 탄소 연대는 삼상 차남이 세운 연대의
본질적 수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편년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기도 파주군 옥성리의 남방식 지성묘의 절대년대는 2590년 플러스 마이너스 105년이며 충청북도 재원군 황성리에 있는 같은 모양을 한 지성묘의 절대년대는 2360년 플러스 마이너스 370년으로 특히 이 지성묘들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고학자 김정배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대는 요동과 북부에서 더욱 고전적인 형태를 갖는 지석의 출현에 상응할 수 없다. 잘 알려진 지성묘 속에 철기가 없다는 사실은 지성묘가 소멸하는 시기가 철기 시대의 도래 전이라고 규정할 근거가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과 북방식과 남방식 지성묘의 시대차가 4세기에서 5세기라는 삼상차남의 견해를 고려해 본다면 요동 한반도 북부에서의 지성묘 문화의 전성기는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가 된다. 김정배는 이에 근거를 두면서 그의 견해로는 그 연대가 늦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기원전 8세기에 남만주와 한반도에 거석 문화가 출현했다는 결론을 매우 타당성 있게 도출하고 있다. 그는 거석 문화 출현과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예맥족 그리고 기자조선의 형성과 관련을 짓는다. 이상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연구 대상 지역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생한 것은 대략 기원전 2000년대 중엽이 된다는 것이다. 북부에 기원전 1000년대 후반에 지성묘 사회가 존재했으며 만주 동쪽에서는 이 사회로부터 고구려인들의 국가가 발생했고 그 서쪽에서는 지성묘 사회에서부터 발전한 부족 국가가 한무제에 복속되었다는 삼상차남 견해는 거의 신빙성이 없다. 청동기 문화의 개화는 기자조선 시대에 시작된다. 결국 연구가 가능한 영역 내에서의 고조선의 역사는 초기 철기 시대와 관련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까지 고고학계에서 지배적이었던 철기 시대가 한국 사회에 선사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이론은 지금에 와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금의 북원의 회연리에서 발굴된 폐총은 그러한 추정을 낳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을 발굴한 일본의 고고학자 매원 말치와 빈전 경작은 폐총 속에서 석재, 철제 용구도 발굴해냈다. 이러한 발굴에 대한 공개 보고에서 그들은 한국사에서의 새로운 시대, 석기와 철기 시대의 발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여러 지역 가운데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 유적의 층위가 파괴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층이 혼합되어 있다. 기원전 1세기의 중국 화폐도 여기에 있었는데 이 화폐는 모든 활동 영역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견해는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됐으며 삼상차남은 거의 40년 동안이나 석금과 도기 혹은 금석 병용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이러한 견해가 한국의 고고학자들에게도 지배적이었으나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해방 후 우선 남만주와 한반도의
고고학 연구에 참여했다. 초기 논문들에서는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철기 시대가 신석기 시대를 즉시 대체하게 되며 비록 청동기 시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서쪽에 한정될 뿐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즉 청동제와 철제 용구의 출현 자체는 중국의 영향에 귀속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철기 문화의 독자적인 발생에 대한 가설도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그러한 견해들이 1957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년 후에는 도유호가 한국에 청동기 시대가 존재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 시대의 시기 설정을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로 규정했다. 그 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도유호는 다시 한국에서의 철기의 출현 연대를 기원전 7세기라고 추정했다. 이렇게 급속한 견해의 변화는 도유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고고학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명한 청동기 시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북한의 황기덕은 1961년 한국 청동기 시대의 범위는 기원전 2000년대 후반, 1000년대 전반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에 황기덕은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기원전 2000년대 초까지 소급했다. 현재 북한의 학자들은 한국의 청동기 문화 출현을 기원전 3000년대와 2000년대의 경계라고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청동기의 출현 연대를 그보다 늦은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조선의 소재가 요동에 있었다는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분포권이 고조선의 발생지로 간주된다. 초기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쌍사자의 다층 유적, 화동광의 지성묘, 평안북도 용천군의 신암리 유적 제3지점의 제2문화층, 평안북도 영변군 세중리 유적 등이다. 화동광 지성묘 속에서는 별 모양의 도끼가 발견됐는데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공귀리의 상층 문화층의 용구형에 귀속시킨다. 이 층의 발생의 연대는 기원전 2000년대 말에서 기원전 1000년대 초이다. 결국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화동광 지성묘의 연대는 그와 똑같은 시기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쌍사자의 유적은 요동 지역에 있어서 초기 청동기 시대의 중심되는 유적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이 유적은 후목 성역에 있다. 유적 속에서는 몇 개의 문화 층위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하층에서 무늬가 있는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 토기는 연대상으로 신암리 유적의 청등 말래 구역에서 발견되는 무늬 있는 토기의 뒤를 이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장산군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몇 개 유적의 층위학에 의해 확증된다. 쌍사자의 두 번째 층에서는 많지 않은 몇 개의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특히 3개의 발을 가진 토기와 그릇의 상연이 크지 않고 조금은 굽은 점토단지, 물똑바리, 그리고 물대접등이다. 이러한 용기들은 광택이 나는 붉은 토기에 속하는데 붉은 토기는 극동지역의 다른 유적 가운데서 나타나는 청동으로 만든 초기 유물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쌍사자의 두 번째 층에서는 청동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유적의 세 번째 층에서는 훨씬 많은 용구들이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비스듬한 경사의 언덕에 일렬로 늘어선 14개의 주거지가 발견됐다. 구조물의 대부분은 불에 타버렸다. 이 지역의 층위는 복잡하며 구조물은 때때로 7층으로 서로 포개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해도 분명히 한 시대의 주거지이다. 주거지 전체를 볼 때 그 모양은 사각형이며 규모는 크지 않다. 즉 그 면적은 7에서 23평방미터 정도다. 들어간 깊이는 0.3에서 1.0m까지 평균 0.5m로 올린 것이었으나 벽의 윗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벽의 밑부분이 돌을 쌓아 이루어진 비슷한 주거지는 길림성 지역의 장사산 유적과 영길현 왕기둔 마을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주거지들의 두 번째 특징은 돌로 쌓아 만든 벽이 있는, 때로는 돌계단이 있는 낭하 또는 외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주거지의 방향은 동서남북 중에 어떤 일정 방향을 갖지 않는다. 주거 내부와 이들 주거와 같은 시기의 문화에서는 대단히 많은 갈색의 무문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들의 모양은 다양하여 대접 굽이 달린 접시, 샴페인 잔의 형태 등을 하고 있다. 다리가 달린 용구가 대단히 많으며 다리의 숫자는 3개에서 5개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목이 있는 점토 단지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이 단지들 표면에 조그만 부분들은 무늬가 있다. 그러한 용기들에 있어서 무늬는 사실상 한 그릇, 한 부분, 그릇의 몸통이나 목, 위의 가장자리, 이각 부분 등에 있다. 쌍사자 유적의 세 번째 층에서 출토된 토기의 특징은 용기의 동체나 목에 수평으로 된 선이 눌러져 있으며 한편 이것과 나란히 하여 작은 구멍으로 되는 띠가 나 있다는 것이다. 이 층에서 청동 유물은 보이지 않으나 이 층이 청동기가 발굴되는 신암리 유적 제3지점 제2문화층과 동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쌍사자 유적 세 번째 층의 주거가 청동기 시대의 것이라고 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이 주거지들 자체의 연대를 그렇듯 일찍이 상정하는 것은 즉 기원전 2000년대 전반으로 잡는 것은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리 유적도 또한 다층으로 되어 있다. 즉 거기에서는 신석기부터 고구려 시대까지의 여러 시대의 성층들이 발견되며 이 지역에서 따로 구별되는 유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몇 개의 지역이 발굴됐다. 즉, 이 유적의 제3지점, 제2문화층은 그러한 유적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의 10개의 지점에서 바닥이 깊거나 중간치이거나 낮은 그리고 동체가 크지 않으며 목이 길고 뿐만 아니라 구멍이 넓거나 좁은 여러 형태의 갈색 토기가 발견됐다. 사실상 이 토기들 전체는 무늬가 없으나 각각의 그릇에는 목이 동체와 만나는 바깥 윗단에 선과 점 모양의 무늬띠가 그려져 있다. 석재 용구 또한 다양하다. 마제석부, 손도끼끌, 원추형의 방추차, 각이 삼각형이고 기선이 요 형태의 마제석촉, 반월 형석도 등이다.
여기서는 청동유물도 발견되는데 궁형에 귀가 있는 정반구형의 감찰패, 손잡이에는 고리가 있고 날허리에는 돌출부가 있는 형태에 있어서 자강도 위원군 룡연리 유적에서 나온 철제 칼과 흡사한 칼이 그것이다. 이 분포권에서 청천강가의 세중리 유적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이 유적은 대단히 독특해서 거의 최근에 와서야 북의 고고학자들이 유적의 일부 주거를 고조선의 문화 총체에 귀속시킬 정도였다. 단지 최근에야 유적의 층위를 면밀하게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고조선 시대의 주거지들은 그 기원이 다양하며 축조물의 일부분은 더욱 먼저 시대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서 10, 11, 13, 16, 18, 27, 28호 주거지는 초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10호, 27호, 그리고 28호 주거지는 그 나머지의 것들과 구조와 유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즉 이들에 있어서는 공귀리형 토기가 근간이 되며, 한편 나머지 주거지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미송리의 초기 토기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결국 첫 번째 군의 주거는 더욱 먼저 시대의 것이 되고, 두 번째 군의 주거는 미송리형 토기 시대에 앞서는 시기, 즉 기원전 2000년대 말 1000년대 초의 시기로 연대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기의 주거지 가운데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단지 10호와 27호뿐이다. 이것은 크지 않은 반혈거로 첫 번째 것은 팽이형이며 두 번째 것은 사각형으로 구멍의 깊이는 0.7m이다. 첫 번째 반혈거의 면적은 11.56제곱미터, 두 번째 것의 면적은 19.96제곱미터이다. 바닥이 되는 것은 사토다. 복사상의 띠를 형성하는 불에 그을은 기둥의 잔재가 27호 주거지 바닥에 남아있다. 주거지의 북쪽 벽에는 돌이 세 곳에서 받치고 있는 크지 않은 직각형 구덩 형태의 로지가 있다. 이 주거지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용구 일체는 돌도끼, 낫, 방추차, 무문토기편과 솥단지 등이다. 세중리 유적의 후기 주거지들은 장방형, 사각형, 둥근형 또는 팽이형에 가까운 형태의 크지 않은 반혈거들이다. 모든 축조물은 위도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9에서 45.5제곱미터까지로 다양하다. 구덩이의 깊이는 0.3m 이하로 크지 않으며 로지는 돌들이 세 방향에서 받치고 있는 직각형 요형으로 되어 있다. 받침 기둥을 위해 파인 조그만 구덩에서는 불명료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주거지들 속에서 발견되는 유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은 석재 용구, 즉 반원형 칼, 낫, 창, 단검 등이다. 갈색 토기의 파편도 발견되고 있다. 청동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서안, 즉 현재의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은 고조선 문화의 가장 중요한 발생지이다. 신흥동, 침촌리, 석교리, 무진, 금탄리 등의 유적들은 이 분포권의 초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 이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지성묘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는 극동 거성 문화의 모든 형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모든 지성묘가 초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석관묘에 관해서 언급한다면 이들의 연대는 사실상 더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금단리의 다층 유적은 분포권 중에 중요한 유적의 하나로 간주된다. 평양시 사동지역 강가의 점토사 퇴적 속에서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유적의 거의 전 지역은 표면이 10에서 20cm 정도 패여 있다. 그러나 주거지 내부에서는 유적들이 풍부히 발견되고 있다. 모든 문화 성층은 두 개의 지대, 즉 황사층과 흑사층으로 나눌 수 있다. 팽이형 토기가 발견되는 주거지가 있는 층은 초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의 유구가 수년간의 경작으로 헝클어져 있으며 유적들이 전 지역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지의 체계적인 연대는 추정할 수 있다. 가장 밑층은 주거번호 7이다. 그 속에서는 마제석기와 다양한 빗살무늬토기, 즉 치여, 소위 전나무인 모양과 배합된 손톱무늬로 장식한 그릇 파편이 발견된다. 위쪽에는 석기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주거층이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무늬로 장식된 손잡이가 있는 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1, 2, 3, 8호 주거지는 가장 위쪽, 즉 제3층에 있다. 층위뿐만 아니라 팽이형 토기가 이들의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단 2개의 구조물이다. 이것은 직각형의 반혈구로서 규모는 대단히 차이가 나서 각각 21과 60제곱미터다. 이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 또한 달라서 첫 번째 것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두 번째 것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주거지들의 로지는 단순히 요형으로 된 것으로 바깥에 테두리를 세움이 없이 진흙을 깐 바닥에 놓여져 있다. 받침 기둥을 위한 구덩은 8호 주거지에만 나타난다. 용구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양의 마제창과 화살, 돌출부가 있는 다양한 형의 도끼, 피가 흐르도록 구멍을 판 단검등인데 이 마세 단검은 마치 고조선의 동과의 특이한 형태를 모방한 듯하다. 8호 주거지에는 팽이형 토기와 더불어 꺾여진 곡괭이가 부착된 청동제 끌이 있다. 이 유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는 5.6cm, 폭은 1cm, 두께는 4mm이다. 고래 몸통은 날 쪽으로 가면서 좁아진다. 비록 날 끝은 파손되어 있지만 한쪽은 잘 갈아져 있다. 끌의 측면에는 주저하여 접합한 흔적이 보인다. 이 유적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 유적은 팽이형 토기 그리고 그 후 시기의 물건으로 간주되며 청동제 단검을 본뜬 흠이 있는 석재 단검들이 초기 청동기 시대의 것임을 증명한다. 분명한 것은 석재 단검에 있는 흠은 청동제가 아니라 골재 단검을 모방한 것인데 골재 단검에서는 연마 후에도 홈들이 남아 있으며 그것은 이 골재 단검들이 동물의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층에서는 온전한 토기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많은 수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파편들로서 토기의 완전한 형태의 특징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